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단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먼저 장안의 화제 법담선이 부른 108도량 보각사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팔도량 보각사에 목탁소리 애절한데 끝없이 타는 향불 옛 추억만 아롱지네 지나온 온갖 서름 연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보각사에 죽빛 소리 완연한데 큰 스님의 연불 소리 이 도량에 가득하네 영겁에 권내 업장 눈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법담 스님의 명상음악 108도량 보화사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기회를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기회를 붙잡는 12가지 비결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회를 붙잡는 12가지 비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즉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미 있죠? 제일 좋은 게 자신의 취미가 직업이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직업으로 가수를 삼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 근데 화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바로 그림 그리는 직업이 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목표를 전파하라. 즉, 목표를 전파하고 목표를 전임시켜야 됩니다. 즉,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병도 알리란 말이 있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알려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알려도 들어줄까 막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면 알리지 않으면 옆에서 안 들어줍니다. 자신의 목표를 알려야 돼요. 단, 준비가 됐을 때 알려야 됩니다. 법담 선생님처럼 준비가 됐을 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그 목표에 집중하고 사로잡힐 줄 알아야 돼요. 준비도 안 되는데 공연히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만큼, 말을 뱉는 만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목표를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여러분들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서 강해졌기 때문에 강력한 전염성으로 다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말하기 전에는 주위의 사람들은 또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목표를 말하는 순간에 그 목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세 번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자, 어느 신도님이 저한테 칭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소원이 무엇이지요?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막연한 소원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되는 부자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며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5억만 있어도 나는 정말 원이 없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100억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는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20억 모을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고 얼마씩 모아야 되고 지출은 얼마며 수입은 얼마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네 번째, 과감하게 모험을 한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모험을 한다. 때로는 인생의 승부수를 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약국 앞에 웬 나이 많은 의사가 딱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약국 안에는 젊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이 많은 의사가 약국의 뒷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그 나이 많은 의사분이 낡은 주전자하고 낡은 주전자를 휘젓는 막대기하고 그리고 메모지 하나를 그 젊은 청년한테 건네주니까 그 젊은 청년은 근 $500를 미국 돈으로 $500를 그 나이 많은 의사분한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은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지긋한 분이었는데 $500라는 된 큰 돈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젊은이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그 낡은 주전자를 사고 그다음에 메모지를 사고 막대기를 얻은 그 젊은이는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거라는 또 크게 명성을 얻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의사분은 그 젊은이가 그 낡은 주전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명성과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을 것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가
그 메모지에 적힌 대로 그 낡은 주전자 안에 있는 원료를 몇 대 몇으로 배합해가지고 뭐를 만든 거예요. 그 주전자 안에 든 내용물은 현재 전 세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 만드는 업자들이 또 많은 풍요로움과 설탕 만드는 업자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또 수억 개, 아니 수십억 개의 유리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큰 이익을 주어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 젊은이가 있었던 그 도시는 미국에서 최고 가는 상업 도시로 발전했고, 또 직간접적으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엄청난 좋은 혜택과 영향을 줍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그 젊은이가 살던 그곳에 남부 최대의 대학이 설립되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은 겁니다. 그 낡은 주전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 낡은 주전자 안에는 바로 코카콜라 원료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낡은 메모지 안에는 코카콜라를 만드는, 코카콜라를 배합하는 그 비법, 방법이 들어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바로 코카콜라 회사를 최초로 세우고 만든 아서 캔들러였어요. 그 아서 캔들러는 과감하게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모험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모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법칙을 압니다. 법담 스님도 술술 풀리는 법칙을 압니다. 또 법담 스님도 성공하는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술술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사에 왔기 때문에, 술술 풀린 도량 보아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술술 풀리고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성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잡았을 때, 또 그것의 가능성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절대로 항상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기회가 딱 잡는 거예요. 아서 캔들러가 그날 저녁에 나이 많으신 의사와의 만남이 있은 후에 머뭇거렸다면 그 코카콜라 만드는 비법은 다른 사람한테는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캔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당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과감하게 모험을 해서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결코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기회는 때때로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바로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기회이다, 잡아라, 이런 강한 음성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서 캔들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험할 때가 몇 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목표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준비를 하면서 내면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면의 음성이 바로 지금 이때다, 지금 이 기회다 할 때 과감하게 모험을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다 놓칩니다. 자,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라. 한 번 더 도전할 때, 즉 다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그때 어금니 딱 깨물고 한 번 더 도전할 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95년에 미국에서는 끔찍한 불황을 맞은 거예요. 1895년에 미국은 우리나라 IMF 때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불황을 맞았어요. 우리 IMF 때처럼 사업은 부도를 맞았고 모든 사람들이 시리의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오리슨 스웨트 마드는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실망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다고 법담 선생님도 매일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방 구할 돈도 없고, 방을 구해야 무슨 앉아가지고 들어앉아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방 구할 돈이 없으니까 마국간에 미국은 1895년경에는 말을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으로도 100년이 더 됐으니까. 그래서 마국간, 말이 쉬는 마국간 옆에 허름한 방은 쌀 거 아닙니까? 마국간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딱 정했어요. 삶의 전면에 나서라. 피하지 말고 삶의 전면에 나서라. 딱 제목을 정하고 1년간 마국간 그 옆방에 허름한 방에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탈고, 즉 책 원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 원고지에 딱 수북하게 놔두고 배고파서 식사를 한 사이에 마국간은 말 그 밑에 지푸라기 아닙니까? 누가 담배꽁초를 던졌어요. 지푸라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마국간이 한순간에 활라당 타버린 겁니다. 마국간이 타면서 마국간 옆에 붙어있던 허름한 방도 다 타버린 거예요. 그 방이 타면서 1년 동안 집필한 원고도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오리슨 스웨트 마드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자기 삶의 전부를 거기 1년 동안 녹아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한 2시간 울고 나서 눈물 딱 닦고 어금니 딱 깨물고 다시 쓰자. 다시 쓰는 길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시 쓰자. 다시 원고를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그 마드는 다시 집필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썼던 내용이니까 대충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했던 주제들과 내용들을 생각하고 연상하면서 이제 1년 걸릴 거를 자기가 내용은 다 아니까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원고를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지에 원고를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출판사를 찾아가지고 원고를 청탁을 해야 그 출판사에 보고 이거 책 내면 이거 사업적으로 괜찮겠네. 되겠는데 오케이 해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돼. 출판사에서. 쉽게 말해서 합격을 얻어야 될 겁니까?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될 겁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IMF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수천만 원 투자할 돈이 없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 투자할 돈이 없다. 안 된다. 그리고 한 5천만 원 투자가 책을 내도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잘 팔린다는 보장도 안 한다. 전부 다 망설인 거야. 피하고. 그래서 이 마들은 너무나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지경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직했어요. 다른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출판사를 구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운 좋게 출판사와 친분이 있는 한 분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원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책을 내는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출판사를 소개해줘가지고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 출판사 사장이 투자를 해서 마침내 삶의 전면에 나서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출판된 삶의 전면에 나서라는 책이 출판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부와 명성과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한 번 더 다시 도전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도전했다가 뭐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건너가기 힘든 강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절벽을 만나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절벽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자들은 이때 포기합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때 포기해요.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금니 딱 깨물고 도전합니다. 이런 난관을 다시 도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종교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 유명한 작가 헨리는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위대한 작가가 되었으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시련을 경험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베토벤은 귀가 결국 멀어가지고 청각장애인이 됐지만은 청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빠바바방 빠바바방 위대한 교향곡 5번 운명을 작곡을 해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서, 남들이 지치고 쓰러앉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한 번 더 도전해서 성공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법담 스님도 한 번 더 도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술 풀리는 스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술술 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겪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을 바로 그때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법당 스님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냉소적인 시선과 냉소적인 미소를 보낼 때 그때 한 번 더 도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6번째.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할 때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맥을 찾아 서부로 몰리던 골드러시 시대 때, 즉 금 찾으려고 서부로 몰리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요 금맥을 찾으러, 금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금맥을 1m 앞에 두고 금맥이 어딘지 파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바로 요 앞에 금맥인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단념해가지고 수백만 달러에 그 가치가 있는 금맥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은 보험 세일점이 됐는데 더비라는 사람인데 이 더비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숙부집을 방문해가지고 숙부를 도와가지고 낡은 맷돌로 밀을 쫙 갈고 있는데 맷돌 여러분 맷돌 돌려봤습니까? 예, 저는 한 번씩 맷돌 돌립니다. 그래서 당시 이 숙부는 많은 하인을 많은 소자기를 거둔 정말 대농장의 큰 부자였어요. 대농장의 주인이었는데 그때 조용히 방앗간 문이 열리더만 어느 소녀 하나가 들어왔어요.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녀가. 그래서 그 숙부가, 더비의 숙부가 그 소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죠. 야, 니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예, 우리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라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더비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숙부가, 아니다, 빨리 돌아가, 이랬어요. 그 소녀가 고분고분한 목소리 이해했어요.
예했지만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얼굴에 첫판 까고. 그래서 그 더비 숙부는 일한다고 그 소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더비는 그 광경을 그 10살짜리 소녀가 50센트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숙부는 바쁘다 안 된다. 이런 광경을 그 더비가 보고 있었는데 한참 만에 일하다가 그 더비의 숙부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 소녀가 내나 그 자리에 두시 앉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숙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잖아. 야, 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 서가지고 마음을 귀찮게 빨리 가라. 이런 거예요. 소녀 예 하고 간 줄 알았더니 또 안 가고 그 자리에 서 있어. 그 소녀는 꼼짝도 안 하고 한 4시간째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숙부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맷돌에 밀을 갈아가지고 그 부대자루에 밀을 넣으려고 하다가 포대자루에 밀을 넣으려고 하다가 그거 딱 내려놓고 옆에 있는 저울대를 두고 화를 내면서 소녀한테 야, 내가 니 가라 안 가다 지금 돈 없다고 가라 하니까 그 소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만 예, 근데요 사장님 말씀 맞는데요 우리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라고 했어요.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더비 숙부가 호주머니에서 알았다 50센트 꺼내가지고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돈을 받더만 공손히 인사하고 간 겁니다. 이것을 더비가 보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10살짜리 소녀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더비라는 그 사람은 보험 세일즈에 뛰어들어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보험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최고의 보험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비는 그 최고의 보험왕이 되는데 힘들 때마다 그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숙부한테 50센트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 소녀의 끈기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녀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최고의 보험왕이 된 겁니다. 즉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최고의 보험왕이 된 더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힘들 때 항상 우리 숙부한테 50센트를 받아낸 그 소녀를 생각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세일즈의 성공은 내가 목표한 고객이 노라고 말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라고 말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도전할 때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비는 자신의 성질이 급해서 1m 앞에 있는 금맥을 성질이 급해서 없네 1m만 더 팠으면 금맥이 나와가지고 수백만 달러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큰 교훈을 삼고 그리고 방앗간에 서 있던 소녀의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교훈으로 삼아 미국 최고의 보험 세일즈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념할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아들, 딸 또 결혼했어. 그러면 손주 걱정, 며느리 걱정. 인생은 걱정과 문제의 연속이에요. 한 문제가 끝나면, 한 고민이 끝나면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공한 사람들 1000명을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가지고, 성공한 비결을 보니까 이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념할 때, 조금 더 견디는 것.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조금 더 버티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이 세상에 한두 번의 역경 없이, 한두 번의 큰 고통 없이, 또 한두 번의 큰 실패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고통과 역경 없이 성공했죠. 하루아침에 금방 무너집니다. 자, 7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가진 것을 활용할 때 기회가 온다.
가진 것을 활용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뭐냐? 아까 제가 베토벤의 이야기를 했죠. 베토벤은 전혀 못 듣는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인이었지만은 가진 것을 자신의 눈과 자신의 손과 자신의 입을 활용해서 가진 것을 활용해서 그 유명한 운명이라는 곡을 탄생을 시켰듯이 지금도 그 곡은 유명하잖아요. 자신의 손과 눈을 활용했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가진 것을 활용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유 참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이 불공평한 세상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법담 스님도 가진 것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스탠리 스타인이라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루이지애나주 카이발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문둥병이 요즘 한센병이라죠. 한센병이 나날이 심해져가지고 눈이 완전히 멀어졌어요.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고 귀를 못 들어도 눈은 볼 수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것은 최고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비참한 생활이에요. 밥이 있어도 밥을 제대로 떠먹지 못하고 물이 있어도 물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스탠리 스타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왜 이렇게 절망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한테 희망이 되는 게 뭘까? 과연 나한테 절대절명의 희망이 되는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자신한테는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센병 다 흘러내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마인드, 정신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 이대로 그냥 폐인으로 돼가지고 하루하루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의 정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글을 쓰기로 했어요. 글을. 근데 앞을 못 보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책을 손에 들고 병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왕진하러 딱 왔는데 그 스탠리 스타인이 그 책을 들고 이렇게 만족하니까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이거든. 점자책 아시죠? 왕진 돌던 의사가 보더만 스탠리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책이죠. 그러니까 아니 눈이 완전히 멀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읽을 작정입니까? 이 손도 이 조막손이 돼가지고 책을 읽지도 못하고 점자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책을 빌려가지고 이 책을 대신 읽어줄 사람을 찾을 작정입니다. 귀는 멀쩡하니까.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 예,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쯧쯧하면서 두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책 쓴다고 합니까?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약 먹고 건강이라고 관리하세요. 의사의 눈에 비친 이 스탠리의 모습은 정상이 아닐까? 이거 맞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책을 쓴다 하니까 그 스탠리는 자신의 병을 소재로 해서 이 한센병을 소재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즉 자신의 겪어온 이야기를 그 책으로 읽고서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탠리는 자신의 정신, 마인드를 활용해가지고 녹음기를 하나 샀어. 녹음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작가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적잖아요. 그때 문득문득 생각이 났을 때 좋은 상념이 떠오를 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쭉 테이프를 5개, 10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글로 쓰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즉 그 책이 구술로 녹음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글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완성된 책이 바로 이제는 외롭지 않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제는 외롭지 않다. 그 스탠리는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성공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즉 남아있는 것을 활용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재물이 없다. 그러면 맨날 부모님 탓하고 나는 부모복이 없어서 부모 탓만 하고 이런 탓을 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남아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 스탠리는 부와 명성을 얻고 나서 나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명언을 남겼어요. 정말 좋은 말이죠. 나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스탠리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서 바로 성공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없는 걸 무시해야 돼. 재물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은 재물이 많고 부자인데 나는 재물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크게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크게 봐야 돼요. 내가 볼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건강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하고 그 성공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즉 뭐냐? 이건 진짜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팔방미인보다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요즘은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 법당 스님은 다 잘하지만은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잘한대요.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를 잘 타버린다든가 박찬호 선수처럼 공을 잘 던진다든가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를 잘한다든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그 한 가지만 그것을 발견해서 키우고 발전시키면 됩니다.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강화시키고 특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발전시키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기회를 잡는 12가지 비결 오늘 7번째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마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이라도 발전시켜서 인생을 성공의 기회로 삼는 좋은 그런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좋은 기회를 붙잡는 12가지 비결 8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역발상의 기회. 생각을 거꾸로 할 줄 알아요. 열정을 발휘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대하는 사람은 마치 유능한 강해사처럼 문제라는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